오늘은 어떤 걸 주로 해드릴까요? 그냥 코인 찾는 법, 뭐 타점 잡는 거, 아니면 또는 질문과 답변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어떤 식으로 한번 풀어드려볼까요? 다요, 다. 타점 잡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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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 질문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잡으려고 하면 코인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알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브리핑, 그런 것 때문에 브리핑이라는 걸 해드리잖아요. 네. 많죠. 많죠. 네. 많죠. 뭐냐면 저희들은 브리핑을 쪽집게처럼 픽처럼 리딩처럼 못 드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힌트처럼 드리는 거예요. 힌트처럼. 그게 이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렇게 이제 글을 썼는데 말씀하신 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픽처럼 주잖아요. 그럼 사실 부담도 돼요. 요겁니다. 근데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걸로. 판단이 본인이 해도요, 저한테 원망이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마음은 드리고 싶지만 요 얘기예요. 제가 근데 힌트를 어떻게 드리냐면 얘는 오를 것 같은데요 라고 하잖아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조건 그렇게 들었다고 해서 그냥 지금 시장가로 팍 사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매법이 있잖아요. 그 틀대로 사야지 돈을 벌지. 항상 우리는 고야 라인이 기준이잖아요. 저기 가고 있는데 얘는 올라갈 것 같아요. 펀딩 피도 마이너스고, 제가 한 번씩 브리핑할 때 이러잖아요. 얘는 펀딩 피도 되게 높고 얘는 아직도 상승 추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는 지금부터 달러가 간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조정 올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이것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이 뜻이거든요. 근데 누구는 바로 사버려 가지고 떨어지면 이거 뭐야, 근데 하루나 이틀 기다리면 가거든요. 근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좋은 자리에서 사면 더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코인 찾는 것도 찾는 거 가르쳐 드리고, 뭐 가회처럼도 한번 해보죠. 어제도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일단 아셔야 될 거는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 비트코인입니다. 그죠?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항상 제일 먼저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지금 시그널이 뭘까요? 비트가 뭐죠? L3, L과 L3. 자, 밑에서 L이고 위에가 L3라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요것만 봐도 LB도 있어요? 자, 뭐 LB도 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 김은희 사장님께서 뭐 3콤보, 3깡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캔들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이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어제도 이제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긴 장대가 생기면서 L이나 L3가 요런 데서 떴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라고 어제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는 비트코인이 떴는데 어디 들어가지? 라고 했는데 우리 FM 방법은 분명히 캔들의 중간 끝 요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하세요예요. 맞죠? 우리 FM 교육 이거예요. 근데 여기 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고 아이고 이러면서 어때요?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면 어떻게 돼요? 코인은? 맞죠? 네. 이거는 정의,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샀다라는 걸 톡방에 올려주셔야 돼요. 그냥 떨어지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사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결론은 몇 시간 지나면요 여기 와 있다니까요. 근데 이 시간을 저희가 데이터 쪽에서 얘기하면 6시간을 봅니다. 최대 6시간 참고하세요. 6시간이 지나도 올라오면 온다. 6시간이 지나도 안 오면 얘는 그냥 간다. 네. 근데 이렇게 간 놈을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잡으면 안 돼요. 이거 외에도 코인 많아요. 굳이 이렇게 긴장대로 나는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 쭉 간다고 이렇게 떨어져 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안 떨어지면 그냥 내비두세요. 얘는 나랑 오늘 인연이 아니겠거든. 네, 두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서 시그널이 바뀔까봐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자, 그런데 그 시간을 6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12시간 되고 24시간 됐는데 여기 왔다? 이건 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6시간 이내는 얼마든지 생각보다 긴 것 같죠.
사실은 지나고 보면 얼마 안 길어요. 얘. 맞아요. 금방 이렇게 가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다 3개가 떴다 그러면 매수량이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것도 FM 교육이죠. 여기서 L2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고야 라인이 뭐 이렇게 있다가 보면 밑에도 어딘가 L이 있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캔들 L 시그널 뜬 것과 그 다음에 전 캔들 최대 4개입니다. 최대 4개만 생각하세요. 최대 4개의 양봉이 있으면 그 4개까지를 하나로 봐라. 그리고 가운데 1차, 그 다음에 여기 2차에서 요 사이에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자, 단 여기서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알려드릴 건 여기서 시그널이 떴어요. 그러면 손절하시는 분들이 롱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스탑 로스라 그래서 손절을 걸어야 돼요. 스탑 로스. 그건 어떻게 거느냐? 여기 요 시그널 뜬 캔들부터 1개, 2개 해서 최대 10개. 10개 캔들 중에 가장 낮은 꼬리가 있어요. 꼬리. 꼬리보다 조금 밑을 갖다가 손절 라인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초보자들이 하는 건 익절 몇 프로, 손절 몇 프로 이렇게 잡는 거. 몇 프로씩 잡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익절 얼마, 금액, 그 다음에 손절 요런 금액을 딱 적는 게 좋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잡으라고 하냐면 L2, L, 1, 2, 3 이 시그널들은 추세가 이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약 7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10개 캔들이 생각보다 여기서 여기가 멀어요. 그럼 뭐냐? 여기에서 이렇게 뒤집힐 확률이 30%보다도 미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절이 거의 당할 일이 없다.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갖다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해서 어느 정도 반등 수익을 먹으면 여기는 오기 전에 손실 안 본다. 이 뜻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대충 몇 프로 이렇게 되면 여기 오는 중에 그냥 손절 당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절한다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차라리 손절하고 새로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얘 왜 이렇게 커지지? 네, 이런 것처럼 하여튼 손절하는 거. 자, 그러면 반대예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여기서 S2가 떴어요. 근데 여기는 올라가는 뭐 캔들에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있으면 S2가 떴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음봉 2개니까 얘를 갖다가 하나로 보고 가운데와 여기 위에 선물입니다. 선물이면 여기에 1차, 여기에 2차, 요 사이에 분할 매수를 거미줄처럼 한다든지. 요렇죠. 자, 그러면은 손절은 어디냐? 여기서부터 나머지는 캔들이 여기에 잔뜩 모여 있으면 여기가 제일 높죠. 여기 꼬리보다 조금 위에 여기가 스탑 로스라는 거예요. 예. 요렇게 스탑 로스는 들어갈 때 딱 정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절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할 때, 자, 익절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셀이라는 5번 기능이 있죠. 1번에서 6번, 그 다음에 바이 1번에서 6번, 6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있으면 내가 당연히 롱 방향으로 걸었다 그러면 이쪽 부분 어딘가가 이제 익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숏 방향으로 걸었다면 이쪽이 이제 익절이 되겠죠. 예, 선물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바이 근처에서 사서 셀 근처에서 팔면 그냥 되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질문 받았던 게 고야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저기 위에 이제 셀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바이 1번이 있는 거예요. 이 밑에. 근데 캔들은 계속 여기서만 놀아. 여기까지 떨어질 거 대충 계산해 보면 막 15%막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야 여기까지 올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 갑자기 폭등했던 거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서 사야 되고 여기도 만약에 한 15% 이상 자리에 있다.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까? 라고 할 때는 항상 제가 4시간 봉으로 바꿔서 캔들을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봉으로 이렇게 급등을 한 거라면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긴 장대 하나 나왔다가 또 막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바이 부분이 저 밑에 있거나 셀은 그냥 막 셀 1번부터 6번까지가 모여가지고 계속 막 치고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럼 어디서 익절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4시간 봉으로 바꾸면요. 이 캔들이 4시간을 이렇게 줄어들 거잖아요. 좁히면서 더 큰 캔들이 보여요. 그러면 과거에 보면 긴 장대, 그 전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어떤 긴 장대가 있든지 떨어진 어떤 긴 장대의 어떤 캔들이 있든지 뭐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1차는 아래쪽이면 여기, 위쪽이면 여기
그죠? 이렇게 여기나 여기 올라갈 때는 여기를 터치할 가능성이 되게 많고 떨어질 때는 여기를 터치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것처럼 지지저항이라는 게 생겨요. 좀 이따가 제 차트로 라이브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걸 찾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또 찾아야 돼요. 이게 너무 멀다면 멀고 요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과거에 일어난 요 사이에서 이런 긴장대가 있는지를 보고 어디서 정리할 타이밍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번씩 이제 또 초보분들이 질문하는 게 제가 L2 보고 샀어요. 몇 프로에 정리할까요? 이렇게 물으셔요. 그건 저도 몰라요. 몇 프로인지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1%만 욕심내지 말고 그냥 수익 올리세요 하면 1%잖아요. 이렇게 했지만 진짜 내가 조금 기다릴 줄 알고 정확하게 원하는 타점까지 오기까지는 이런 캔들 매매법이라고 해서 캔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까 질문하신 거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또 다른 질문. 제가 화이트보드 쓸 거 있으면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차트 볼게요. 저는요. 네. 4번 추세선이 이거부터는 오래 헷갈려요. 아, 헷갈리세요? 추세선은 이렇게 상승. 상승인데 네. S2가 뜨고 네. S고 또 하단에 그 캔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S를 숏을 해야 될지 롱으로 해야 될지 이게 좀 헷갈려요. 자, 전체 장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질문하고 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자, 추세가 지금 나온 질문은 이거예요. 추세가 있고 노란색이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S2, 예를 들어 S2가 뜨고 S가 뜨고 고야 라인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았다. 이러면은 S가 맞을까요? 아니면 여기 추세선이 상승이니까 여기서 롱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 같아요. 맞죠? 여기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제도 제가 교육해드렸는데 그 밑에 보면 우리 RSI 시그널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라인.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유튜브를 좀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모니터링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과거에는 이거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에 이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얘는 뭐냐면 거래량이 체결된 거예요. 후행성 지표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체결된 어떤 데이터 값을 라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뭐냐면 얘가 진짜 S2고 여기 캔들과 RSI 시그널 S 떴는데 얘도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으면 얘는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추세를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요. 캔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지를 보세요. 뭐냐? 추세를 뚫고 내려간다라는 건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롱일까요? 숏일까요?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고야 라인 이렇게 했는데 쭉 그냥 빠졌다 쳐요. 아, 아깝네가 아니라 빠지더라도 우리한테는 한 번 더 고야 라인까지 오는 일이 생겨요. 그죠? 그때 들어가서 이렇게 숏으로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여기서 기다렸더니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해. 몇 번. 그럼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캔들이 똑같은 저점이라도 여기 2번 맞으면 올라갈 확률 몇 프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50% 이상. 근데 3번을 맞았어요. 70% 이상 그랬죠? 자, 4번 맞았어요. 4번. 그러면 90%. 그럼 뭐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몇 번이나 이렇게 저점을 다졌는지를 보시면 돼요. 2번이면 애매해요. 50%는 넘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한데, 한 3번 정도를 여기 꼬리가 꼬리 생겼는데 돌파 못했네? 비슷한 자리네? 또는 이 꼬리가 조금씩 올라가네? 이러면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딱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저는 그냥 진득하게 기다려요. 그냥 봐요. 이제 막 내려온다고 막 알람 떴다라고 해서 막 확 걸어야지.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알람이 떴다 하더라도 여기 한번 맞았네? 그냥 지켜봐요. 그냥. 네. 그리고 2번 맞고 3번 맞고 여기서 꼬리가 자꾸 줄어들어? 너 반등하겠구나. 그때 들어가도 1% 2%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딱 여기 막 잡으려고 꼭 꼬리 잡기처럼 여기 뭐 바이 1, 뭐 바이 2가 있으면 딱 여기 걸어가지고 잡혔구나 했는데 쭉 떨어지면서 뭐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걸 이용할 때 당연히 상승 추세니까, 그리고 비트코인도 예를 들어 비트코인도 똑같이 상승 추세라면 여기가 조금 빠졌다가도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막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올라오더라도요, 한 방에 쭉 내려갔다가 한 방에 쭉 올라오고 이런 일도 잘 없어요. 분명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오지. 그죠? 그러니까 요런
어떤 저점을 올린다, 저점을 낮춘다 이런 걸 좀 보고 대응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인 브리핑 오늘은 이제 오프로님께서 아침에 하셨지만 지금의 여러분들 느끼시는 장은 상승장 같아요, 횡보장 같아요, 하락장 같아요? 왜 다 다르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똑같은 브리핑을 읽는데도 다들 해석을 다르게 해요, 그죠? 자, 제가 이거 자 5%님의 관점 5, 9, 김 이제 지금 김까지 나왔습니다. 자, 5%님은 지금 무엇을 외치는 것 같으세요? 네? 매수? 매수하라. 아, 내려가면 매수하라. 그러면 이제 하락을 한 번 더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뭐라고 외치는 것 같으세요? 제가 브리핑 제가 그렇게 어렵게 해드렸나? 여러분들은 어렵게 안 했는데 오늘 읽으면 그냥 바로 까먹으시죠.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거잖아요. 네, 의도가 저는 답을 다 드렸어요. 뭐냐면 저점을 계속해서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갑자기 보면 얘가 언제 올라왔지? 라고 보시게 될 겁니다 라고 저는 브리핑을 이렇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네. 그럼 뭐예요? 저는 하락이 아니라 찔끔찔끔 올라간다를 저는 사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은 비슷한데 지금 현재 장에 대해서는 사실 5%님하고 저가 관점이 지금 달라요. 네. 우리 김프로님은 뭐라 그랬게요? 네? 네? 5%님 어떻게? 네, 맞아요. 5%님하고 김프로님하고 조금 비슷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저희 어제라든지 유튜브 올린 거를 보시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가 아실 거예요. 네, 제가 한번 자, 어제도 제가 뭐 업비트에서도 팁을 드렸는데 어제도 이것 때문에 돈 버셨다고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네. 자, 뭐냐면 지금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는요. 지금은 딱 횡보예요. 횡보라 가격 변동 범위 해봤자 커봤자 5% 이내일 것 같아요. 지금 단 22일 정도가 되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정식 승인 나고 거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그게 승인 나서 거래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 저는 데이터로 이제 많이 읽으니까 데이터로 봐서는 지금 비트코인을 다시 사겠다라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지금 똑같아요.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라 그래서 저축으로 그냥 3년짜리 맡겨놓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더리움. 자, 그런데 지금에서 ETF도 승인 났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자금이 들어올 것 같아요. 단 과거 1월달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월 11일 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14일부터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 뭐냐면 승인 나서 사람들이 환희에 찰 때 세력들은 반대로 또 떨어뜨렸다라는 게 과거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데이터를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사실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냐? 지금부터 22일 날이 승인되면 길면 한 24일, 25일까지는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겠다. 다만 조금은 그 다음 비트코인의 전철을 밟는다면 다음 주 주말쯤 되면은 또 갑자기 우리가 예상 못하는 쭉쭉쭉 빠지는 일이 올 수도 있겠다. 이게 그냥 비트코인의 과거를 우리가 예상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 돼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시그널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S가 뜨든지 SB가 뜨든지 로켓 그림이 나오면요. 비트코인 전체를 그대로 밟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거를 당연히 주시하고 있겠지만 자, 그런 거고. 자,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그래서 뭔데 지금은 몇 프로 올라갔다가 몇 프로 떨어졌다. 이 주요 코인들은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전일 대비해서 요렇게 딱 눌러봤더니 히포크랏 어제 혹시 교육 오셨던 분 예, 여기 있죠. 제가 어제 이거 보여드렸었죠. 예, 보여드렸죠. 딱 눌렀을 때 어제 이거 사신 분들은 돈 버셨어요. 예, 저 어제 이거 이제 답을 드렸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저는 1일봉 요거는 그냥 우리 차트를 활용한 지금 장을 읽어드리는 걸 제가 지금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본 기준에 제가 여기 맞춘 노란색은요 그냥 단순해요. 62평이에요. 60. 그 다음에 보라색은 122평이에요. 그냥 단순한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히포크라시라고 해서 얘가 60을 돌파해서 120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메디블록 눌러볼게요. 자, 얘도 똑같이 62평을 뚫었어요. 122평으로 가려고 하고요. 불러입니다. 불러 62평 못 뚫었죠. 그러면 현물로 사라는 거예요. 저 답 드렸어요. 자, 코바. 자, 60을 쳤어요. 그러면 얘는 122평을 향해 가겠지만 떨어졌다 갈지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갈 거라는 거예요. 자, 메타디움 똑같죠? 그림 펀디엑스 똑같죠? 세이 똑같죠? 뭐 이름도 모르겠네. 처음 보는 건데 여튼 조금 남았죠? STP 돌파했죠? 디카르고 이제 곧 터치할 것 같죠? 하이파이 조만간 올라갈 것 같죠? 스톰엑스 올라갑니다. 자, 뭐냐면 지금은요 주요 메이저 코인들은 그냥 좀 올랐다가 그냥 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장이고요. 세력들은 이런 알트들을 잡고 시총이 낮은 것부터 지금 로켓 지금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펌핑, 순환 펌핑이라고 하죠. 요런 게 1년에 작으면 3번이 오고요. 많이 오면 4번이 와요. 예, 많이 오면 4번. 그럼 뭐예요? 요런 게 패턴이 제가 포착됐습니다라고 제가 브리핑할 때 한번 여러분들한테 힌트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지금의 매매 패턴이 포착된 대로 아마 될 겁니다라고 저는 자세히 정독하고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브리핑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어떤 글을 썼는지 저는 알잖아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힌트 드렸고요. 지난 강의, 어제 강의, 화요일 강의 계속해서 이걸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면 돈 법니다 라고 제가 어제 그러면서 어제 코인 하나 뭐 더 알려드렸더라? 이거 사세요라고 알려드렸던 코인이 하나가 있는데 OMG, YGG. 예? OMG 말고요. 어제 사이버도 예. 사이버하고 어제 코인도 이거 괜찮네요라고 했던 코인 또 하나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많이 올랐던데 그게 아크. 네. 아크도 어제 할 때는 요 밑에 있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얘 아직 한참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크도 분할 매수예요. 그냥 몰빵해도 마이너스 볼 거 기다릴 것 같으면 기다려도 올라갈 거예요. 자, 근데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이 지금 막 터지고 있단 말이죠. 얘도 못하도 여기 한 700, 한 70원까지는 순간 꼬리가 됐든 뭐가 됐든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거리들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OPT에만 있을까요? 예. 모든 거래소 다 있겠죠. 예. 근데 이상한 거래소는 하지 말고요. 업비트나 바이낸스 것만 하세요. 빗썸도 괜찮습니다. 빗썸 가도 이런 걸 이제 찾으시면 자, 빗썸 아까 사이버 얘기하셨잖아요. 빗썸에 사이버가 있거든요. 예, 저도 봤고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자, 사이버 자, 사이버죠. 얘도 일봉으로 딱 바꾸면 여기 얘가 60, 120 여기 좀 작게 있지만 여기 아직까지 터치하려면 한참 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을 잘 담아 놓으시면 이건 저희 차트에 예를 들어 L 이 사이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사이버 보자고요. 자, 사이버. 자, 고야 전체적인 어떤 도면에서 점수 올라가니까 기울기 좋죠? 그럼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야 스코어 차트 점수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갔다가 횡보지만 여튼 지금 끝에 기울기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차트 네 지금 L도 떴고요. LB도 떴고 L2도 떴어요. 그러니까 얘는 왔다가 고야라는 근처 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똑같이 트레이딩 뷰에서 1일봉으로 날봉이잖아요. 1일봉 맞췄더니 올라갈 거리가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저점을 줄 때마다 지금 샀는데 물려. 그럼 조금 더 기다렸다가 S 뜨고 S2 떠도 좀 더 떨어져. 다시 L 뜰 때쯤 또 사요. 분할 매수. 예를 들어 현물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선물로 잘못하거나 레버리지를 높게 하시면 펀딩피라는 게 계속 나가서 내 자산이 줄어들어요. 언제 펌핑할지는 저도 몰라요. 예, 언제 세력이 딱 간택할지는 모르지만 얘는 100%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돈 버셔라.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이 코인을 얘도 똑같아요. 이 변동 지수에서 엑스플라 볼게요. 자, 여기 터치했죠. 60, 120 다 다가와요. 얘는 이제 이상하고 차트가 얘도 터치했어요. 그죠? 벌써.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들어온 것 같고 아까 플러는 말씀드렸고 가야 되고 자, GMX 얘도 지금 터치했네요. 얘는. 자, 그 다음 세이 아까도 봤고
시세이도 조금은 더 갈 것 같고요. 메디블록. 얘도 지금 조금 남았는데 얘도 좀 불안하고 확실하게 안 간 것만 찾으시면 돼요. 자, 스테벤. 얘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팬텀. 예, 얘도 더 올라갈 것 같고 지금 이제 올라갈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뭐 네오핀 예, 이것도 이제 게임 코인인데 이런 것도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은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패턴이 포착되면 그냥 가는 그냥 타이밍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차트도 이제 이용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도 버시라고 제가 그냥 힌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코인을 찾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제 가장 찾는 것 중에 쉽게 하는 게 이 확정 시그널입니다. 이 소팅 기능이죠. 얘를 딱 누르면 이제 막 뜬 시그널부터 나옵니다. 그죠? 한번 지금 눌렀으니까 자, 매직이 L2가 떴어요. 그런데 S가 떴네요. 근데 고야 라인보다 위에 있네요. 캔들이. 그러면 밑에 있는 S는 L로 바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 고야 라인 위에 캔들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눌러보자고요. 자, 매직 약간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프리미엄 차트, 자, L과 LB는 기존에 떴었고 지금 L입니다. S가 떴지만 얘 때문에 S가 뜬 거거든요. 다시 올라가니까 얘도 고야 라인 근처에서 분할 매수 괜찮게 보입니다. 여기, 자, 요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면 우리 5번 기능을 딱 눌렀을 때 1, 2, 3번은 여기지만 자, 요럴 때가 애매해요.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애매할 때 자, 똑같이 제가 밑에서 1시간 봉이잖아요. 자, 여기가 애매한데 이런 걸 갖다가 4시간 봉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긴 장대가 보이잖아요. 그럼 얘는 못 올라와도 여기 가운데 예, 그러면 0.557 정도까지는 수익 먹겠네. 감사하게 좀 더 치고 올라와주면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할 때는 4시간 봉으로 바꾸면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되죠. 자, 두 번째 매직이라고 여기 있나? 있네. 자, 매직 같은 경우도 1일봉으로 보는 거예요. 얘도 60과 120 아직 안 찍었죠.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 차트만 봐도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지를 4시간 봉이나 1일봉 활용해서 타점 나와요. 그런데 요렇게 지금의 장과 지금의 패턴은 이런 패턴입니다 라고 포착했던 건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나 여기 지금 터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한 700원 가까이 700원인가요? 네. 예, 700원 가까이 올라가겠네. 700원이 뭐야? 800원도 올라가겠네요. 네. 800원, 거의 900원대도 가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네? 라고 우리가 큰 관점을 보고 롱을 걸면 마음은 푸근하잖아요. 그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 빠져도 아니야. 얘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제 마음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큰 관점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접목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 리스트가 뭐 이런 거 말고 좀 이름 있는 게 다 이름은 없는데 자, 에보 그냥 연습 삼아 에보 이제 L2가 뜬 지 2시간 됐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 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자, 얘도 L2. 자, 이럴 때 L 한 개, 두 개. 그러면 요 두 개를 갖다가 하나로 보잖아요. 그 우리의 타점은 요 정도. 그죠? 여기 사이에 올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 갔다고 해서 놓쳤구나가 아니라 내비두세요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감사, 안 오면 말고 요렇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얘도 만약에 1일봉으로 딱 바꾸면 얘도 바닥이죠. 네. 얘도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도 있겠거나 그래서 롱 방향이 맞다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전체적인 코인이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확정 시그널을 반대로 한 번 더 누르면 시그널이 뜬 지 오래된 것부터 나오잖아요. 그 중에 S가 있으면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나면 응용하는 거예요. 자, S2가 이 AXL이라는 게 39시간 동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자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얘 지금 점수가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얘 S인데 분위기가 여기 지금 지지 받았어요. 그죠? 지지 그죠? 그럼 뭐예요? 여기를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요 근처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도 괜찮겠다. 분할 매수. 네. 여기까지도 분명히 떨어질 자리는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지를 다졌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한 번 더 지지받으면 예,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녹색 RSI 라인도 지금 완전히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모로 조만간 L이 뜨거나 이 핑크 라인보다 뚫고 올라간다면 L1, 2, 3 뭔가 뜰 수도 있겠죠. 그럼 얘가 뭐 좋은 코인은 아니니까 큰 욕심은 내지 말고요. AXL도 조만간 뭐 1, 2%뭐 롱 방향으로 수익 먹는 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도 1일봉 기준으로는 저점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도 같이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코인 찾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가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현재 변동 시그널을 찾는 거겠죠. 제가 교육법을 한 번씩 다 알려드린 겁니다. 쭉 없네요. 지금은 중간에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캔들 시그널 하고요. 캔들 시그널하고 얘하고 방향이 반대인 거. 보통 캔들 시그널이 L2면 보통 고야 라인 위에 있어야 돼요. 녹색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L2지만 얘 추세 바뀌겠네? 이렇게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눌러보는 거예요. 왠지 사과는 숏으로 갈 것 같네요. 느낌상. 자, 얘는 아니네. 일단은 스코어 차트는 조금 올라가는 거고 자, 얘는 L이 길게 끌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S가 계속해서 이 저점을 낮추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당장은 뭐 제가 봐도 뭐 트레이딩 뭐 거래할 건 아니지만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 하단 라인을 뚫고 내려와주면 요때 그냥 숏 들어가도 늦지 않다. 아까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김숙희 아이오님께서 요때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분명히 상승 추세인데 지금 여러모로 봤을 때는 지금 시그널 뜬지 되게 오래됐어요. 아까 얘가 몇 시간이더라? 사가가 128시간. 그러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항상 L이 나오면 S가 나오고 S가 나오면 L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상한은 오래됐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아닐지라도 여기 나중에라도 여기 뚫고 탁 떨어지는 순간 워낙 많이 얘도 올랐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다. 그때 만약에 선물하시는 분은 숏 들어가도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추세가 확실하게 뚫릴 때 숏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것 또는 하락 추세일 때 상단 라인에서 숏 들어가든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반대인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얘가 S3죠. 본드 S3인데 고야라인 위에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거예요. 반대니까. 단 본드는 22일 되면 상장 폐지가 되니까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네, 건드렸다 갑자기 코인 없어져 버립니다. 네. 자, 지금 본드 엄청 장난치고 있죠? 쫙 내렸다가 쫙 올렸다가 그러니까 이제 상장 폐지되기 전에 이 본드의 세력들은 자금을 왕창 땡길 만큼 땡기고 예, 이제 종료하겠다는 겁니다. 이왕 폐지 결정 난 거. 그럼 얘도 제가 볼 때는 L이죠. LB 나왔어요. 고야라인 뚫고 올라갔죠. 좀 있으면 L1, 2, 3 떠요. 그러면 고야라인 근처에서 사서 롱 방향으로 수익 먹으면 돼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어느 순간 올리니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변동성이 주의해야 되고 손절 라인도 고야라인 아래에서 짧게 잡아야 돼요. 네, 롱을 한다 그러면 또는 거래하지 마세요. 22일 날 없어집니다. 네, 내일까지만 거래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그런 게 있는지. 자, 여기 L3인데 여기 고야라인 안에 떨어졌네. AGLD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는데 아무리 찾을 거 없으면 캔들 시그널과 고야라인이 반대로 도는 거 또는 이제 막 뜬 시그널 또는 가장 오래된 시그널 뭐 이런 걸 이제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자, 얘 AGLD 얘는 지금 횡보의 점수를 알려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L3인데 고야라인 안에 막 뚫고 내려왔네요. 그죠? L과 L3지만 이제 뚫고 내려왔다. 자, 추세는 뭔가요? 상승이네요. 지금은 딱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요 근처에서 일단은 롱 방향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S도 안 떴고 아무것도 안 떴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숏 잡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나 떠서 만약에 떨어져주면 요 근처에서 롱으로 잡을 준비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4시간이 여기 지지나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서 더 이상 안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고야라인 뚫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때 롱 잡으면 돼요. 왜? 상승 추세니까. 예. 요렇게 또 판단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런 지지층을 여러 번 맞아도 뚫느냐 안 뚫느냐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쭉 했는데 이 중에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으신 분?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뭐 몇 가지만 좀 질문 더 받고, 예, 코인 찾는 거는 그냥 이런 패턴으로 저 말고도 강사님들이 다 알려주실 거니까 찾으시면 되고요. 그럼 선물할 때는 슛하고 롱하고 어느 게 유리해요? 승률로 따지면은 숏이 70%, 롱이 30%인데요. 청산당할 만약에 그걸 얘기를 해드리면 숏이 심하게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롱보다. 네. 그게 좀 달라요, 데이터. 초보는 롱으로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이제 장에 따라 다르다니까. 지금처럼 요런 장이면 롱이 유리해요. 오늘 같은 장은 숏보다는 롱이 유리하겠죠. 전체 점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좀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냥 1년 평균으로 보면 롱과 숏의 승률, 단순하게 이길 수 있는 매매는 항상 코인은 올라갔다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숏이 승률은 더 좋아요. 근데 수익률로 따지면 롱이 수익률이 더 좋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패턴이잖아요. 올라갈 때 20% 30% 한 방씩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숏은 그렇게 절대 안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소위 말해 손익비라고 하죠. 손익비는 롱이 좋고요. 승률로만 따지면 숏이 조금 더 승률은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충분히 뭐 교육이 됐을까요? 네, 저는 그냥 오늘은 뭐 아주 차례대로 보다 그냥 뭐 나름의 뭐 가위처럼 쪽집게처럼 했는데 뭐 영상들 진짜 카메라 많네요. 네, 알아서 회원들이 올려주실 거니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면 또 도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이나 토요일 날 또 마지막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오셔서 오신 보람을